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개역술의 도안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이제 늘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지장간에 대해서 외우게 돼요. 그런데, 우리 전통명리에서는, 바깥의 전통명리에서는 지장간을 그렇게 크게 활용을 안 하죠.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문판마다 그 논리가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육개역술에서는 지장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든 사주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지장간이에요. 근데 이 지장간을 책에서 있는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그게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지장간하고 씨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잡혀서 그러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쉽게 한 30분만 보면 30분만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운세가 돌아가잖아요. 12개 지지가 대운별로 돌아가고 연운 돌아가고 월운 돌아간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뺑뺑 돌아가더라도 지장간 헷갈리지 않고 항상 딱딱 떠오르게끔, 그렇죠. 그렇게 외워둬야, 정리를 해둬야 사주를 풀어가는데 애를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사주를 지장간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와서 그렇게 문의를 해서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지장간부터 외우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그 지장간이 치해가 딱 잡히면 나머지도 자리 잡히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장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12달 이렇게 나눠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 여기가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요게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쪽에 인묘진기죠. 인묘진, 그 다음에 남쪽에는 사오미, 여기는 신유술, 여기는 해자축이죠. 이 12개 지지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월운에서는 이거 하나당 1, 2, 3, 음력 1, 2, 3월, 4, 5, 6, 7, 8, 9, 12개 달러 한 달씩이지만, 연운에서는 1년씩이죠. 올해 이민년이니까 내년에 개미년이죠. 이 한 해 1년씩입니다. 그래서 봄 3년, 여름 3년, 가을 3년, 겨울 3년, 이렇게 나눠지고, 대운에서는 하나당 어떻게 되죠? 10년이죠. 그러니까 인묘의 동방 30년, 남방 30년, 가을 30년, 겨울 30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운 만날 때마다 이 판때기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 판때기 하나가 모든 것이 논리나 이론이 이 안으로 정리가 돼야지 기억해내서 끄집어내 쓴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운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달에 간목일간 딱 그러잖아요. 그 월지 걸룩격이잖아요. 근데 걸룩격인데 그게 월제도 걸룩만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여기 태어났다고 일로 계속 움직이고 거꾸로 돌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면 움직이는 것마다 그 대운에서 10년 동안에 관장하는 게 누구가 들어왔는지 지장간에서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사주 풀어가는데 나중에 혼돈이 온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예에서 봄에 보면은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 여러분 사오미, 신유해축. 이 왕지들은 자기 계절에 음과 양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봄에는 뭐가 있죠? 갑과 을이 있죠. 여름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는 무토기토가 있고, 무토기토는 nel로 놔두고요. 가을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그죠? 겨울은 임수하고 계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는 무토기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천간이라는 부분들이 각기 12개 지지의 지장간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묘진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을 지장간이라고 하죠. 사주 공부 그래도 조금 하시던 분들은 이거 다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하나씩 외우는데, 바깥에서는 어떤 명리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사용 안 하지만 우리 육기 쪽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인묘진인데 여기가 인달이 사생지, 그렇죠. 여기가 사왕지, 그 다음에 여기가 묘지 이러죠. 묘지 고지입니다. 입고도 하게 된다고도 하기도 하고, 묘지라고 하는, 근데 정확히는 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각 계절에 봄이 있죠. 그래서 이 사생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묘지라고도 하죠. 맹지라고도 하죠. 생지 아니면 맹지. 맹한 봄이라고 해서 하맹지라고도 합니다. 사생지, 뭐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생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요 각 계절에 첫 계절이 있는 거. 요것이 인신사해죠. 요걸 사생지라고 합니다. 자, 사생지는 뭐가 있죠? 인과 신과 사와 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1월달, 7월달, 4월달, 10월달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사생지죠. 사생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다음 계절이 생기는 거죠. 사생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묘에는 사왕지는 계절의 왕이고 여왕이기 때문에 다른 오행이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묘에는 갑과 을이 있어요. 요걸 다 지우면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하고 축이죠. 그러면은 각 왕지에는, 이 각 왕지는 자기 계절만 지장간의 책이라든가 논리적인 보면은 자기 계절밖에 없죠. 그래서 봄에는 갑과 을이 있어요. 그죠? 오에는 병화 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에는 경금 신금이 있죠. 자에는 임수 개수가 있다. 그래서 사왕지는 자기 계절 음간이 양간만이니까 일단 제끼자는 거죠. 잠깐 살짝 좀 뒤로 밀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또 붙거든요. 근데 다른 거하고 섞이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자원묘를 빼자. 그럼 이렇게 빼면 빼고 여기도 빼지고, 그죠? 여기도 빼면 사미가 있는 거죠. 좌우묘가 빠진 상태에서 사생지하고 사묘지만 남죠. 그죠? 사생지, 묘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생지라는 부분은 사생지와 사묘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죠? 진술출미는 사묘지, 인신사하는 사생지잖아요. 근데 이 8개만 외우면 사주는 지장간 다 외워지는 겁니다. 근데 쉽게 외우자는 거죠. 그죠? 우리 유튜브 앞쪽에서 보면, 영상 앞쪽에서 보면 집이라는 게 있어요. 천간의 집은 지지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인그램은 무토의 병화의 간목 이렇게 보통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지장간이 무병갑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병갑 하면 만약에 막 돌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면 인신사에도 무자가 시작하고 사에도 무가 시작하고 신도 무가 시작하고 해에도 무로 시작합니다. 그죠? 지장간이. 근데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왕왕 있고. 그래서 인신사에만 순서를 바꾸는 거죠.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외우고 이렇게 외우질 않고 그냥 반대로 외우는 거죠. 인신사에만 바꾸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 그죠? 보면은 갑을 살고, 병정 살고, 경신 살고, 임기 사는 거, 이미 이제 요 부분은 서로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인해에서는 집주인이 뭐냐면, 갑목이 집주인이에요. 인해는 인해에서 갑이 살죠. 그러면 신에서는 누가 산다? 좀 머리 떨어졌나요, 너무? 그래서 인신사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 인신사회가 사생지 또는 사맹지 그러는데, 이 인해는 갑목이 집주인이에요. 그죠? 갑목. 여기가 집주인이죠. 그 다음에 신해는 경금이 집주인입니다. 가을이니까. 양간. 그 다음에 사해는 병화가 집주인이에요. 해에는 임수가 집주인입니다. 요 집주인을 기부전으로 하면 헷갈릴 일이 없죠. 만약에 뭐 여기가 무병가, 무경임, 뭐 임경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무로 시작을 하면 이게 어딘지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볼 때는 헷갈릴 일이 없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볼 때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만 막 여러 개를 한 순간 운이 막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서는 이게 무병갑이야, 무경병이야, 무임경이야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죠.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신사해만 기존에 외우던 방식으로 인신사해만 지장간을 집주인부터 먼저 한다. 그럼 인해는 갑, 사해는 누구요? 병화, 신해는 경금, 해에는 임수가 집주인이잖아요. 지장간에 318 뭐 아니죠. 9318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집주인이 50% 힘을 갖습니다. 인해는 갑목이 50%. 그러니까 집주인들을 먼저 서두에 두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쉬워요. 자, 12운성에서 우리가 양간은 순행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죠. 그죠? 근데 음간은 거꾸로 돌아요. 이렇게. 거꾸로 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음간이 거꾸로 돈다는 이야기는 음간은 역행을 하고 양간은 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행 역행, 그러니까 양간은 운동을, 그죠? 순행 운동을 하고 음간은 역행 운동을 한다. 12운성 기준 봤을 때 이게요. 그러니까 인목은 갑목인데 누구하고 논다? 인목은 봄인데 여름하고 놀아요. 갑병무가 이렇게 되죠. 갑병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병갑이나 갑병무랑 같아요. 그렇지만 인목을 운에서 만나고 여러 개를 막 돌아가는 중에서 인목 딱 그러면 갑목이 떠오르고 아, 다음이 여름에 병화하고 노는구나. 무토가 끼어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사주에서 토는 무슨 작용을 한다? 중재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토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토가. 남자들만 있으니까. 인지사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인사에는. 여기는 음이 없습니다. 그죠? 다 남자들이죠. 그러면 그러면, 신이죠? 신이 경금이 살아요. 그죠? 경금이 살면서 바로 다음에 남치고 임수를 놀디겠죠? 경임무. 그죠? 사화는 누구죠? 여름이죠? 병화가 살아요, 사화에. 그럼 병화, 병경무. 그죠? 겨울 임수는 겨울 남자잖아요. 임수가. 그죠? 해수에 임수가 살잖아요. 그래서 해수에 임수가 살면서 임수면서 누가 논다? 봄에 갑목하고 논다. 다음 계절 양간하고. 그죠? 그래서 임갑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인해 지장간 갑병무. 그죠? 그 다음에 사화는 병화가 사니까 병경무. 그 동사놈마다 정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아지잖아요. 그죠? 경금은 임무. 해수는 갑무. 이렇게 되죠. 되게 쉽죠? 그럼 이거 한번 보고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린다. 생각해 보시죠. 인목에는 갑목이 살아. 그럼 갑병무,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병화가 살잖아요. 그러면 가을이니까 다음이 경무, 그죠?
그 다음에 신달에는 누가 산다? 경금이 집중이잖아요. 경, 임무, 겨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달에는 임수가 살죠? 임수니까 임간무 이렇게 외우면 지장간이 헷갈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운이 막 돌아가고 뭐 해대운이 왔네, 임대운이 왔네, 사대운이 왔네, 신대운이 왔네 해도 지장간은 촥촥 올라오죠. 이는 뭐죠? 갑, 병목이죠. 신달, 경, 임무, 해달, 임, 간무, 그죠? 사달, 병, 경무 이렇게 되죠. 집주인분이 생각해나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문학 푸는데 무토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병화를 딱 보면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달 와서 임이야, 경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부터 인신사회만 그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갑목은 뭐죠? 봄에 갑목은 갑병무, 여름에 병은 병경무, 가을에 신은 경인무, 기죠? 겨울에 임수는 인간무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인신사회는 이렇게 해놓으면 네 가지가 절대로 헷갈릴 일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입에 뱉어진다. 끼죠? 그러겠어요? 그냥 생각해봐요. 아, 신달이야? 그럼, 아, 경인무야. 인달이야? 그러면 갑병무야. 그죠? 다음 계절만 들어오면 되니까. 순행에 의한 다음 계절만 남자친구, 같은 친구끼리 어울려 논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인신사회는 이제 다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미 들어가는 거죠. 진술충미는 사고지라고 하기도 묘지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고지 묘지라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들어가서 창고처럼 저장하느냐, 들어가서 없어지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괴고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술충미는 무조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헷갈리지도 않고 편합니다. 사주 풀어갈 때도. 자, 그러면은 뭐가 있죠? 진달, 술달, 축달, 미달 이렇게죠. 이렇게 충이고 이렇게 충이죠. 자, 그럼 진달이면 이 진수충미는 봄에 갑을이 살잖아요. 그죠? 그럼 이는 갑이 들어갔죠. 을은 어디죠? 묘가 을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장간을 볼 때 그렇게 하지만 봄에 갑은 인, 그 다음에 을은 진. 진에는 누가 살죠? 봄에 여자가 살죠. 을목. 그죠? 가을에 술토는 누가 살죠? 가을 여자 신금이 살아요. 겨울에 축토는 겨울 여자 개수가 살고. 미토에는 여름 여자 정화가 살죠. 요 인자들을 기억해낸다면, 그러니까 봄에는 음간이니까, 여자니까, 갑을, 경신, 임계, 그죠? 병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중에 여자들을 우선 기준으로 진수충은 여자들만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사에는 전부 다 양들만 살지만 남자들만, 진수충은 다 여자들만 살아요. 그래서 진에는 토니까 을이 산다. 근데 12운성에서 음간은 역행이죠. 양간은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음간은 역행입니다. 자, 그러면 봄에 을도가 여기죠. 봄토니까. 진토가 그러니까 봄에 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되는 거죠. 개무, 겨울로 가니까 역행이니까. 그죠? 개무가 되죠. 그 다음에 술토는 신금이죠. 그러면 술 전에 여름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을 전에. 그러니까 정무가 되겠죠. 겨울은 개수죠. 그러니까 또 역행이니까 가을로 가야죠. 신기. 여자들끼리 살으니까. 그 다음에 미토는 정화죠. 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장간에서 진술충미에서 얘들 무토, 진술에 무토 집주인 얘만 애들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음간이라는 거죠. 여자들만 살아요. 진술충미는. 단지 진중 무토, 술중 무토만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라는 거죠.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봄에 갑을이 있어. 인에 갑병무, 그죠? 진에는 을개무, 그죠?
여름에 병정이 있어요. 병은 병경무, 을은 정, 을기, 그죠? 음간 역행이니까. 가을에 경금은 순행이니까 경, 임무, 신금은 신, 여름 역행이니까 정무, 그죠? 겨울에 임수는 임, 간무, 순행이니까, 그죠? 계수는, 축토는 계수죠. 개, 신기. 이렇게 외우면 잊어버려져요. 양가는 순행, 다음 계절 친구. 음가는 전 계절 친구. 이렇게 어울리면 입에 착착 붙어서 조금만, 30만 하면 다 외워버립니다, 이거. 이 8개만, 인신사역과 진수충이만 단지 바깥에서 무경임 이렇게 하던 인신사역, 그거를 순서만 딱 바꾸면, 그죠? 갑, 병무 이렇게, 무, 병, 갑을 했던 걸 갑병무 하면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기도 좋고 운 막 돌아갈 때도 그냥 뭐 생각이 나니까 막 통변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지장간은 이렇게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좌오, 묘유가 남았습니다. 아까 묘에는 갑을, 여름에 오하에는 병정, 가을엔 경신, 겨울엔 임계 이렇게 2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생지는 남자들만, 사묘지는 여자들만, 사왕지는 남녀 같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남녀만 같이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원리하인저 어떤 절차에 의한 원리지만, 그래서 이 좌오묘에 대한 부분 지장간을 하는데, 요것도 이미 요거 사생지하고 사고지를, 사묘지를 했다면 금방 넘어오는 거죠. 그냥 착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만 습관을 들이고 벗을 들이면 지장간은 그냥 30분, 1시간이면 그냥 달달달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입에 붙어갖고 그냥 딱, 아, 묘 그럼 뭐가 올라간다. 아, 인, 진 뭐다. 신 뭐다. 신달 뭐다. 이게 그냥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좌오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좌오묘는 사왕지기 때문에 그냥 놀대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붙였을 때 공부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있는데 인, 묘, 진 이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 오, 미. 이건 지울까요? 그냥 사고지, 사왕지를 했으니까 놓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요렇게 유, 여기는 자, 이렇게. 사생지, 사왕지는 이 봄에는 묘가 왕지죠. 여름에는 오가 왕지고, 그죠? 가을에는 유가 왕지고, 겨울에는 자가 왕지잖아요. 여기에는 지장간에 각 계절의 음양, 남자, 여자 다 있죠. 묘에는 누구 있죠? 갑과 을이 있어요. 그렇죠? 봄에는 갑과 을이 있고, 여름에는 병과 정이 있다는 거죠. 유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같이 이제 지장간에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병기정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죠. 당연히 병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지하실로 붙는 게 기토가 따로 붙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그냥 병정, 우리 공부하기 쉽게 해놨어요. 이 자에는 임수, 계수가 있죠. 자, 요거는 지장간이죠. 그러니까 묘 그러면 갑계가 벌써 지장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고, 오 그러면 병정이 들어가 있고, 유 그러면 경신이 들어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임계가 들어가야 돼. 이 시장간을 벌써 다 알고 계실 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왕들, 봄의 왕, 그죠? 을목이죠? 이 여왕이에요. 그럼 각 나라 임금들이 잘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2개 있는 것을 남동생을 데리고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도 왕이죠, 여기가, 계수가. 여기 신금도 왕이고, 정화도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들이, 여기는 갑을은 봄의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드렛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죠?
왕들이 가서 빨래하고 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 나라, 그러니까 논리는 절처댐이게 바뀐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죠. 반대편 계절의 백성들이죠. 좌우면 왕이고 이는 땅이, 나라고 이거 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의 계절에 있는 거를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다 쓴다. 정복한 나라에 들여다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묘에는 가을에 술토가 붙어요. 술토, 가을에 토가 와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죠. 이거는 봄토가 와서 붙어요. 여기는 진이 붙는 거죠. 자가 왔어요. 자 밑에는 뭐가 붙어요? 여름토, 미가 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 밑에는 뭐가 붙어요? 겨울토, 축이 붙는 거죠. 자, 이래서 좌우묘 왕지는 반대편 토가 날아가서 붙어야 돼. 그래서 뭐가 있느냐? 봄의 묘에는 갑, 을과 우리 가을토 외웠죠? 신금, 신정무, 그죠? 음가는 역행이었으니까. 신정무가 여기에서 신금이 올라오면서 신정무가 붙는 거예요. 그 갑을 신정무예요. 묘에는, 지장간이. 자, 그럼 오달에는 병정이 지장간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축이 붙었죠? 오에는 겨울토니까. 그죠? 그러면 개신기가, 이 개신기가 오달에 지하실이 되는 거죠. 지하. 이 병정은 지장간, 개신기는 지하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을에 경신, 유가 붙어, 진이 붙었죠? 진이 뭐가 붙죠? 을, 개무. 봄토니까 을부터 시작해서 봄, 겨울에다 무죠. 요것이 지하실이에요.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임계수가 붙었으니까 미가 붙었죠. 그래서 정을기. 그래서 임계는 지장간이고 정을기는 지하실이다. 이 활동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에는 신정무가 지하실이고 유에는 을개무가 지하실이다. 그러니까 결국 봄의 왕지에는 가을토가 붙고, 그죠? 가을의 왕지에는 봄토가 가서 붙고, 좌우묘에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에는 정, 을기, 미토가 붙고, 오에는 개신기가 가서 지하실로 붙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이해가 좀 막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갈 때, 운세를 풀어갈 때는 이거를 잘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대운이도 연운이고 월운이고 막 돌아가더라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헷갈리니까. 자, 지장간이 봄, 여름, 가을로 탁 나눠 놔야 이게 탁 눈에 들어옵니다. 자, 봄에 일묘진이 있죠. 여름에는 사오미가 있고요. 가을에는 신유술. 겨울에는 해, 자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장간을 쭉 볼 때 이는 뭐죠? 누가 살죠? 갑에 살죠? 갑, 병목이죠. 묘에는 가불이 있는데 가을토 신정무가 붙고, 그죠? 진에는 을, 여름, 봄토니까, 그죠? 을, 개무. 사는 병, 경무, 그죠? 오는 개, 신기, 병정이 있으면서, 미는 어떻게 되죠? 정화, 여름토니까, 그죠? 정, 을기, 그죠? 신은 경금이 살죠? 경, 임무. 술토는 신, 정무. 유는 봄토, 을, 개무. 그죠? 그 다음에 해는 임수가 살죠? 임, 간무, 순행. 그죠? 자는 여름토 미가 붙죠? 정, 을기.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죠? 개, 신기. 이렇게 지장간을 놓고 외우면 그냥 30분에서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장간을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셔서 읽어놓으면 쉽죠. 인달 그러면 갑병무, 묘금은 신정무기죠.
유달 그러면 을개모, 해달 그러면 임간모. 그죠? 왜? 잊어버릴 수가 없죠. 집중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서 보면 갑을 병정 경신 임계부터 시작을 하면 갑병무, 그죠? 을개무, 그죠? 경무, 정을기, 그죠? 여기는 경임무, 신정무. 여기는 임간무, 개신. 이렇게 외우면, 그러니까 인신사에만 살짝 뒤집어 놓으면 나머지는 쭉 이어진다는 거죠. 좌우면을 반대편 토로 갖다 쓴다. 물론 밖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 논리를 딱 접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 방법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성실히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주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 6기가 다른 사주하고 조금 다른 문파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6기도 하나의 문파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아 이런 논리도 있구나 한번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신다면 조금 매력을 좀 느낄 거예요. 임상 실험 많이 해가지고 나온 논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공부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성부를 볼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장간은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런 방식으로 외워놓는다면 평생을 가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운이 대운이 막뺑 돌고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봤다 막 하더라도 지장간은 그냥 튀어나오죠. 운세가 무슨 운에서 대운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뭐가 바뀌죠. 그 다음에 연운에서 올해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지장간은 뭐가 막 바뀌죠. 환경이 변화하고 그랬죠. 올 이번 달은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게 그냥 지장간 저절로 올라오고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통변이 되면서 얘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조금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장간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다 외워도 계속 그 메모리가 안 되고 외우면 잊어버리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방식으로 가신다면 지장간이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 부분만 어떻게 잘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외부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좀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기 너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성원해 주시고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답답하시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실히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